자, C++ 개발자라면 아마 매일같이 쓰실 텐데요. std move.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옮기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약간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steady.move 왜 쓰죠? 맞아요. 코드 좀 더 빠르게 만들어 보려고. 불필요한 복사를 피하게 해주는 무슨 마법 주문처럼 막 쓰잖아요. 그쵸? 근데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작동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std move는 아무것도 옮기지 않습니다. 단 1바이트도요. 아마 C++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이 함수 이름만큼 오해를 많이 사는 이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뿌리 깊은 미신을 한번 완전히 깨부숴보죠. 아니 그럼 아무것도 옮기지 않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이 함수는. 그 비밀은 의외로 정말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캐스팅이에요.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캐스팅입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표준 라이브러리 구현을 딱 까보면 그냥 스태틱 캐스트 한 줄이에요. 네, 정말 그게 답니다. 스태틱 모브의 진짜 역할은 딱 하나. 어떤 객체를 R-value reference, 그러니까 end-end 타입으로 캐스팅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스티드 무브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객체에다가 무료 나눔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척 붙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제 이거 맘대로 가져가도 돼요 하고 허락만 해주는 거예요. 실제 이사는 그 스티커를 본 다른 코드, 예를 들면 생성자나 할당 연산자가 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좀 이상하죠? 아니 그냥 타입만 살짝 바꾸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C++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 바로 값 카테고리, value categories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std move가 하는 일이 바로 L-value를 X-value, 그러니까 expiring value, 소멸 예정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컴파일러한테 보내는 신호 같은 겁니다. 이봐 컴파일러, 이 객체는 곧 사라질 운명이니까 안에 든 비싼 자원들 그냥 싹 다 훔쳐가도 괜찮아 하고 청신호를 깍 해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원래 myObject는 L-value예요.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값이죠. 근데 여기에 std-move를 딱 적용하는 순간 이 표현식은 X-value가 됩니다. 이동을 허락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myObject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컴파일러의 시각, 즉 이 표현식의 값 카테고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std-move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지르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성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바로 반환값 최적화 시도입니다. 아마 이게 제일 흔한 실수일 거예요. 반환할 때 무브를 쓰면 복사 안 하고 더 빠르겠지? 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컴파일러의 기가 막힌 최적화를 여러분이 직접 방해하는 꼴이 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함수 안에 지역 변수를 그냥 return result 하고 반환하면 요즘 컴파일러들은 정말 똑똑해서 NRVO, 이름 있는 반환값 최적화라는 걸 적용해요. 이건 뭐냐면 아예 복사나 이동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말 그대로 비용이 0인 마법 같은 최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return std move result를 쓰는 순간 컴파일러는 개발자가 직접 뭔가 하려나 보네. 그럼 난 빠져야겠다 하면서 NRVO를 포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비용 0짜리 작업이 비용 1짜리 이동 연산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최적화가 아니라 최악화예요. 절대 쓰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실수는 더 무섭습니다. 조용한 복사라고 부를 만한데요. 왜 무섭냐면 코드가 아무 에러 없이 그냥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능이 줄줄 새고 있는 거죠. 컨스트 객체에 std move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td move를 썼으니 이동을 하라는 뜻이군. 근데 이동이라는 건 원본의 내용을 쏙 빼가는 일종의 수정 작업인데 어라? 이 객체 컨스트잖아? 수정하면 안 된다고 약속한 거네? 그럼 이동은 못하겠고 할 수 있는 건 복사밖에 없네. 안전하게 복사해야겠다. 결국 여러분은 이동하라고 명령했지만 컴파일러는 조용히 그 명령을 무시하고 훨씬 비싼 복사를 수행해버립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용모를 다 빼앗긴 속이 텅 빈 객체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동된 객체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C퍼플 표준에서는 이걸 유효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상태, valid but unspecified state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빈 깡통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깡통 자체는 멀쩡해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소멸시키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값을 읽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쓰레기 값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 지금까지 실수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단 하나의 키워드가 이 모든 문제, 특히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 키워드를 알기 전에 먼저 이걸 이해해야 해요. 왜 stdm 벡터 같은 컨테이너들이 이동을 안 하고 굳이 복사를 선택할 때가 있을까요? 바로 강력한 예외 보장, strong exception guarantee 때문입니다. 벡터가 공간을 늘리려고 원소들을 옮기다가 중간에 딱 에러가 나도 원래 데이터는 조금 더 손상되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약속이죠. 바로 여기서 no except가 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의 이동 생성자가 예외를 던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std 벡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하지만 아주 느리게 모든 원소를 하나하나 복사해버립니다. no except는 컴파일러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내 이동 생성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외를 던지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이동시켜. 이 약속이 있어야만 벡터가 비로소 마음 놓고 초고속 이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10,000개의 객체가 들어있는 벡터를 재할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no except가 붙은 이동은 순식간에 끝나는데 no except가 없는 이동은? 와, 막대 그래프 길이 차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정확히 10배입니다. 10배! no except 키워드 6글자를 빼먹는 순간 코드가 10배 느려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소한 최적화 팁 수준이 아닙니다. 성능에 그냥 치명타를 날리는 수준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std move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로 고침해 봅시다. 앞으로 코드를 짤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함수에서 지역 변수를 반환할 때 절대 steady move 쓰지 마세요. 그냥 컴파일러를 믿으세요. 둘째,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의 이동 연산에는 항상 no except를 붙여주세요. 셋째, 콘스트 객체는 절대 move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어차피 복사됩니다. 넷째, 한번 이동시킨 객체는 그냥 없는 셈 치세요.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 연산을 구현할 때는 스테디 익스체인지를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하고 간결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std move는 함수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이 객체의 자원을 맘대로 가져가도 좋아 라는 약속이죠. 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한번 여러분의 코드를 되돌아보세요. 과연 코드 속 어디에서 나도 모르게 이 약속을 깨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깊이 있는 내용들은요, 0xghost.dev 블로그에 올라온 정말 훌륭한 분석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혹시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원문 글을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